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오늘 문제가 됐었던 루나 사태, 코인 시장 급락.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코인장이. 평소에 저는 뭐 코인 관심도 없고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 코인이 발목을 잡네. 잠깐 보여드리면, 루나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49% 정도가 빠지고 있는 거죠, 오늘. 현재 시간으로. 야, 근데 이제 얘 혼자만 빠지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경고하던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더리움 같은,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우량주들이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대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코인 시장에 분명히 큰 어떤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기존의 방송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제 뷰는 반등이었어요. 제 뷰는 반등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2월, 3월에 증시 올라간다고 막 강조해서 적중했어요. 수익도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장 빠진다고 봤는데 적중했지만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이 하락이 진행될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저점이 깨지는 하락 파동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빠질 건 알았지만 아무튼 빠져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루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폭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원래 웬만한 하락장이라든지 이때까지 보면 수많은, 보시면 존버 시그널도 보세요. 하락장 다 잡아내거든요. 다 멋지게 반응 나왔고 그때마다 위기였다가도 다시 살려서 막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 처음으로 지금 애매하다, 뷰를 바꿔야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제 리딩 최소 무료방이건 뭐 유료방이건 1년 이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존버 시그널 뜨면 저는 바닥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바닥입니다 여러분,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예상치 못했던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뷰를 약간 바꿔야 된다.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뷰를 바꿔야 된다 말씀드린 건 처음이에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하시죠? 미국 이때 이 존버 시그널 떴을 때 2. 자, 미국 시장 전용 존버 시그널이 있는데 요거 존버 2. 자, 일단은 마음 급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버 시그널 2가 떴을 때 제가 바닥이라고 해서 올라갔죠. 이때도 바닥이다 사라, 이때도 제가 바닥이다 사라 올라갔어요. 다 적중했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 또 존버 이게 뜬 거예요. 존버 시그널 2가 또 떴죠. 제가 저번에는 여기서 이제 빠졌었을 때 여기서 이게 떴었어요. 보시면은, 자, 존버 1.5가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닥이다, 12,500포인트 부근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날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닥입니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급등 나올 거로 봅니다. 맞았죠? 이때 단기 바닥하고 이때 바닥 찍고 반등, 또 바닥 찍고 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연준 나는 너희들을 못 믿겠어 라는 반응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난 너희 못 믿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또 뭐가 떴냐면 이번에는 존버2까지 뜬 거예요. 존버2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닥입니다. 존버2가 2개 뜨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뜬다라는 게 뭐냐면 저점 이탈 기준으로. 네, 여기서는 존버가 여러 개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점이 이탈을 하면서 뜬 거는 2개죠.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저점 이탈하는 기준으로 2개 뜨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1.5 말고 2. 네, 2. 많이 빠졌을 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루나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3개가 떠버린 거예요. 3개. 웬만하면은 3개가 안 떠요. 웬만하면. 그래서 아무튼 뭐 요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제가 오늘 이거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뷰를 바꿔야 되겠다.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루나가 급락을 했어요. 전 사실 코인은 잘 몰라요. 코인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코인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찌됐건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의도적으로 루나를 공략했다. 공략해서 떡락을 시켰다. 물론 이로 인해서 또 크게 수익을 취한 세력들이 있죠. 예. 그래서 루나가 지금 지난 5월 10일날 50%가 빠졌고 11일날 어제죠? 78%가 빠졌고 오늘도 이거 잠깐 오후였는데 오늘 지금 좀 전에 캡처한 거 보니까 어때요? 지금 40.9% 빠지고 있더라고. 5월달 고점이 11만원이었었어요. 5월 고점이. 근데 거기서 95% 이상이 급락을 한 겁니다. 루나가 이게. 그죠? 근데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보여줬습니다만은 지금 루나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주식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초우량주들 같은 요런 애들이 지금 다 떡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표님, 그래봤자 저거는 코인 시장 아닌가요? 그죠? 코인이죠. 주식이랑 상관없잖아요. 맞죠?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 하면은 주식과 코인 시장 두 개를 꼽지 않습니까? 문제는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심리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었던 게 뭐냐면 나스닥은 애초에 제가 이게 제가 4일인가?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에 3일 전이었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은 11,420까지 열어놓습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더 빠질 공간이 있다. 빠졌어요. 그죠? 빠졌단 말이지. 결국엔 빠졌는데 문제는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변수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지수가 빠졌지만 신용장고가 안 빠졌어요. 이거는 5월 10일 기준입니다. 5월 10일. 보통은 이제 진바닥 찍었을 때의 신용장고도 빠져요. 이번에 안 빠졌어요. 그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외국인들 특징이 주가를 급락시켜서 신용 반대 매매를 유도해서 저점에서 박박 물량을 받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쳐올리는 거. 그거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냥 악질적인 알고리즘이죠. 예.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안 빠졌단 말이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신용장고를 어떻게든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반대 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제 발표됐던 CPI 분명히 잘 나왔어요. 꺾였습니다.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이걸 왜 긍정적이라고 보냐면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크아웃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가 몇 번 있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피크아웃 공통점이 뭐냐면 2달 연속으로 꺾이는 거예요. 2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공통점은 뭐다? 2달 연속 CPI가 꺾이는 거다. 일단 한 달 꺾였어요. 잘 나온 거지.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때요? 꺾인 건 사실이니까. 근원 CPI도 꺾였잖아요.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나와도 시장이 빠졌죠.
자, 그리고 보자. 이게 중요한데. 저번에 FOMC 회의 나오고 나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50이냐 75냐 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5bp 인상 확률이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한 7, 80%대로 떨어졌다가 급락하면서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75bp 인상 확률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야 이거 75bp 때문에 빠졌구나. 즉 75bp가 이 우려가 해소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니까. 맞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75bp 안 할 거다. 그래서 CPI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였거든. 다들.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 보니까 이미 50bp 인상 확률이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확정은 아니죠. 이제 확률이 높다고 해서 100%는 아니니까. 근데 당연히 저는 6월달에 50bp 올린다고 봐요. 왜?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어떻게든 할 겁니다. 왜? 75bp를 올리게 되면 경제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파월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6월달은 어떻게 해서든지 50bp 올릴 거예요. 마침 CPI도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50bp 확률이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전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애초에 50bp, 75bp 인상이 문제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어차피 이미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다면, 어차피 빼려고 얘네들이 마음을 먹었던 거라면, 그러면 이 상황들이 납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올려드렸던 기사인데 인력 재조정 들어가는 테크 기업들, 메타, 아마존 등등 여러 기업들이 특히나 로빈후드는 직원을 또 해고했어요. 채용을 중단하고 채용 규모를 줄이고 고용 조절하고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신규 채용하고 즉 뭐예요?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만큼 뽑다가 이만큼 뽑으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률이 증가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죠. 돈을 못 버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돈을 못 벌어서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그만큼 기업들이 파는 제품들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가게가 살아야지 기업도 살아요. 근데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도 타격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경제 침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자, 루나 사태 아까 말씀드렸던 루나. 자,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 겪어봐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사실 90% 이상 급락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 코인 투자자들이 몰렸겠습니까 지금. 지금 뭐 캡처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의 3억을 박았는데 지금 96%가 됐어요. 갑자기 2, 3일 만에 2억 8천이 지금 손실이 난 거죠. 2억 9천에서.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99% 손실 91% 손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루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개인들의 어떤 그 생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 중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레버리지 되게 세게 쓰는 뭐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게 있대. 엄청나게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반대 매매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도 여러 회사들도 이런 그 코인 뭐 펀드 같은 거에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해시드 같은 경우에도 얘네도 지금 이런 거에 투자를 한 애들이거든요. 해시드의 이 뭐예요? 김서준 자산 규모가 뭐 한때 거의 뭐 10조 가깝게 된다. 이재용 맘먹는다. 막 그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이 루나 평가액이 4조에서 75억이 됐다. 말 다 했죠 뭐. 4조가 75억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4조가 75억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가늠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어떤 사태가 가져올 어떤 불러일으킬 파장이 과연 얼마나 클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일단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하시는데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긴축 경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 뭐 매달 300만 원 쓸 거, 야 주식시장 나 주식 많이 물렸어. 당분간 긴축해야 돼. 허리띠 졸라야 돼. 300만 원 쓸 거 100만 원 쓰고 150만 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가 리오프닝 때문에 실물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거기다가 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같이 끌어내렸잖아. 맞죠? 주식도 같이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반등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등 나온다. 저는 시그널을 믿거든요. 제가 만든 시그널이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좀 걱정스럽느냐 보게 되면 차트 시그널을 좀 볼게요. 존버 시그널, 미국 존버 시그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게 4개 떴어요. 4개. 보세요. 그죠? 저점이 깨진 상태로 지금 4개가 떴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자, 코로나 때 코로나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2001년도 이때도 경제가 완전 박살날 때 아닙니까? 실업률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뭐 과거 사례를 볼 적에 금융위기 이전의 사례는 보는 게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되게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됐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빠지는 케이스는 사실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려면 금융위기 이후를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아무튼 이렇게 막 비이성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장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연속적으로 4개가 나오는 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2개 뜨고 반등 나왔고, 얼마 전에 1월 달에도 보시면은 저점 깨지는 거 기준으로 2개 뜨고 반등. 그죠? 그리고 좀 많이 빠졌던 게 18년도죠? 이때 보시게 되면 저점 깨지는 거 기준으로 몇 개 떴어요? 하나, 둘, 3개. 3개 뜨고 반등. 그죠? 맞죠, 여러분들? 잘 봐요. 3개 뜨고. 3개가 아니죠? 2개입니다. 존버 시그널 2 기준으로는 2개 뜨고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 깨지는 거 기준으로는. 그때도 경제지표 같은 거 박살나고 안 좋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15년도도 보시면 2개 뜨고 반등, 하나 뜨고 반등. 2010년도 그때도 2개 뜨고 올라가고 2010년도에 또 11년도에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을 텐데 이때 3개 떴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큰 악재죠. 그래서 반등 또 빠졌다가 2개 뜨고 또 반등. 근데 지금 오늘 몇 개째라고요? 오늘까지 4개째입니다. 처음이거든요. 이거 그죠? 일단은 제 빅데이터 상으로는 최소 3개 뜨고 올라가야 돼요. 최소 3개 뜨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이 시그널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4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패턴이 깨진 거라고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말씀드렸던 루나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반등을 기대했어요. 저는 제 뷰는 5월달 제 뷰는 우리 유로엔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힘들어요. 유로방도 지금 힘든데 제 뷰는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유로엔님께 제시해드렸던 반등 목표치에서 주식을 거의 다 파는 거였어요. 팔고 우리 인버스 사자. 왜? 저는 5월 하락장 봤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왕창 사자라는 게 제 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어제까지만 하도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 빌어먹을 루란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을 해버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뷰가 완전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코스닥 존버 시그널도 잠깐 보실 텐데, 존버 시그널도 웬만하면 다 적중하죠. 근데 이제 경제 침체 우려, 좀 약간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인 하락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빨간색 존버 시그널 거의 뭐 적중률이 100%고요. 그리고 어떤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처음 겪어보는 악재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 겪어보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평선들이 꺾인 상태, 60선, 120선 꺾인 상태에서는 빨간색이 조금 약해요. 이 위력이. 중장기 평선들이 막 우상향일 때에 이 빨간색 시그널은 높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높은 적중률을 발휘하게 되는데, 중장기 평이 꺾인 상태 있잖아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죠. 그때는 검정색을 봐야 돼요. 그때는. 근데 검정색이 뜨고 나서 쌍바닥 구간에서 빨간색은 또 이게 적중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쓰임새가 있는데 이번에도 떴어요. 이게 그죠? 평소 같았다면 제가 괜찮습니다, 바닥입니다 했을 거야. 근데 이 빨간색이 안 먹힐 때 뭐라고요? 경제 침체. 경제 침체라든지 경제 침체가 확실시 될 때, 이런 것들은 빨간색이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보시면 지금 뭐 당장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빨간색이 떴는데 더 밀리죠. 연두색까지 갔죠. 그죠? 19년도에도 우리 무역전쟁 때문에 빠질 때 아닙니까? 빨간색 뜨고 반등이 나왔다가 떴는데 한 번 더 빵 빠져버리죠. 결국 올라오긴 했지만, 예. 그 다음에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차트가 요거랑 좀 비슷한데, 이때도 검정이 뜨고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빨간색 떴죠. 떴는데 결국에는 검정이 뜰 때까지 또 빠졌어. 이때 무역전쟁 초기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초기.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떴는데 또 빠져버렸어요. 연두색까지. 결국에는 연두색이 뜨고서 반등이 나왔어.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안 먹힌다라는 거야. 빨간색이. 최소 어디까지? 연두색까지 간다. 거의.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 시그널 보이시죠? 이제 2018년도에 한번 나왔고, 19에 한번 나왔고, 20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이때도 이제 경제 침체 시그널. 중국의 그때 경제가 뭐 완전 지표가 꺾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도 연두색까지 간 거예요. 그때 연두색이 쉽게 안 가요. 자, 그럴 만한 이슈가 있을 때 갑니다.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이슈. 2011년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을 때도 그때 떴었죠. 그죠? 연두색이. 근데 정말 완전 초특급 메가톤급 악재, 바로 뭐예요? 금융위기와 같은. 이럴 때는 연두색도 안 먹혀요. 이럴 때는 연두색도 안 먹혀. 금융위기급의 악재는 또 먹히는 시그널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겟돈 존버라고 해서 보라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아마겟돈 존버 내지는 아마겟돈 이 슈퍼 아마겟돈 존버라고 해서 이런 시그널 따로 있는데, 보시면 요거는 금융위기도 딱 저점에 잡아내거든요. 보세요. 슈퍼 아마겟돈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보시면 코로나 때도 완전 최저점에서 잡아내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거의 최저점에서 잡아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빨간 걸로는 제가 봤을 때 안 잡힐 것 같다. 지금은 문제는 빨간 걸로 안 잡힐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빠져서, 이게 지금 이제 전저점이잖아요. 이 밑으로 개파락을 하게 되면, 시장이 내일 개파락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문제 안 좋아지면 심각해집니다. 개파락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리고, 개파락 출발하고서 반등은 나오겠지. 왜? 단타 세력이 잠깐 먹으려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면서 저항대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또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거야. 이걸 깨면은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우리 이 코스닥의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밑에 차트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제가 아까 유로연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가 저항대예요. 그죠? 이게 저항대 아닙니까? 여기서는 저항받고 빠지고요. 여기도 저항받고 빠지고요. 여기도 저항받고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도 저항받고 빠졌습니다.
더 빠졌어야 됩니다. 뒤집은 차트 기준이니까. 근데 오늘 이 저항대를 꽉 메꾸는 장대 양봉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 좋죠. 그죠? 안 좋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코로나입니다. 자, 우리 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패턴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고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여기가 저항대였습니까? 그죠? 저항대지 않습니까?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도 저항받고 빠졌었어요. 빠졌는데 이 저항대에 어떻게 됐어요? 저항대를 꽉 메꾸는 양봉이 나왔죠. 저항대를 꽉 메꾸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코로나 본격 급락 파동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차트 뒤집은 겁니다. 뒤집은 거. 착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때의 데자뷰예요, 지금. 이때랑 지금이랑 차트가 너무 비슷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차트 어디까지나 차트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어. 근데 차트도 지금 조금 애매한데 마침 루나 사태라는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사태까지 겪었으니, 사실 지금 처음 겪어보는 게 되게 많은 게, 자, 첫 번째,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죠? 다 처음 겪어보죠. 자,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자,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한, 네, 급한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걸 잡기 위한 어마무시한 속도의 금리 인상. 그죠? 네. 맞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졌고요. 처음 겪어보는 악재들이죠. 그리고 또 뭐 터졌지? 이번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뭐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지금 루나 사태. 네. 다 처음 겪어보는 악재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존버 시그널들이 여러 차례가 떴고, 오늘 이게 또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저는 컸다, 이게 제 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루나 사태가.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전략을, 저는 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바꿨어요. 네.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대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냥 여기서라도 해지를 걸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제 판단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쟁점은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 침체거든요. 경제 침체로 가느냐. 근데 사실 저는 경제 침체로 간다고 봐요. 관건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거거든요. 연준이 적절하게 잘 방어를 해서 지금 경제가 좀 덜 다치게끔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행기가 여러분들 착륙할 때에 급하게 착륙하면은 승객들이 엄청 막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안감도 느끼고 막 출렁출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경착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꺾이는 건 어쩔 수 없어.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 있잖아요. 물론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 확인하려면은 6월 CPI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6월 CPI와 PCE, 즉 두 달 연속 이 물가 지표가 꺾이는 거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 달 연속 CPI, PCE 지표가 끼는 것을 확인해야 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속으로 꺾이면 네, 전 피크아웃 가능성 높아짐. 한 달 꺾인 걸로는 좀 부족하죠. 이거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네. 두 달 연속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 6월 초까지, 일단 5월 말에 PCE 나오고요. 개인 소비 지출 나오고 6월에 또 이제 CPI가 나오니까 최소 6월 초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6월달 금리 인상은 어차피 뭐 50bp 하는 걸로 이제 보면 되고요. 네. 그럼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지금 나스닥 지금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개파락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자, 분봉이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뭐 이것만 가지고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아직 멀었어. 초보입니다, 초보. 네. 아직 초보예요. 이것만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건 다 전혀 없고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나스닥 맥점이 얼마였습니까? 11,420이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맥점은 지금 바뀌었어요. 네. 루나 사태 때문에 제가 보는 맥점은 1290포인트 부근이에요. 1290포인트 부근. 여기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저는 이 맥점 이거 건드리려 간다로 보거든요, 지금. 요거. 아니면은 1300 전후? 네. 이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1300에서 1290포인트까지 봐요. 지금 오늘 이 현재가가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11,364였어요. 11,364였거든요. 근데 이게 1290까지 가게 되면 무려 10%입니다. 10%. 예.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돌리지 않으면, 자, 나스닥 다음 지지 맥점은 1200포인트 부근. 예상. 이거는 마이너스 9.5% 수준.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면 빨리 반등이 나와서 1500을 넘긴다. 그러면은 괜찮아집니다. 네. 만약 오늘 나스닥 급반등 나오면서 종가 1450 450 정도 돌파해주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좀 부정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는 이제 그럼 코스닥이 되겠죠. 그죠?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우리 저기 11,000 네, 1450이 아니라 11,000. 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께도 이건 브리핑 해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전 항상 미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 분석을 하는데요. 잠깐 화면 보십시오. 네.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나스닥 종가보다 코스닥 종가가 더 많이 빠진 날이에요. 이게 연두색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없었어요. 나스닥 너는 빠져라, 우리는 버틴다. 코스닥은 정말로 나스닥보다 덜 빠졌죠. 그죠? 나스닥이 2% 빠져도 우리는 1%, 오히려 올라간 적도 있고 코딱지만큼 빠진 적도 있고 너무 잘 버텼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었죠. 네. 선방했단 말이야. 버틸만 했어. 4월달 빠져도 나스닥보다 덜 빠지고 그래서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네. 근데 5월달 들어서 지금 나스닥보다 2번 더 빠지는 게 관찰이 됐거든요. 아, 대표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우리 1월달 기억하세요? 1월달에 우리 코스닥이 자 1월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었어요.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그리고 나스닥은 언제부터 반등이 나왔냐면 1월 24일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딱 이때부터 보세요. 1월 24일부터 반등이 나왔고 저점이 안 깨지고서 2월 초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가 나스닥이 고점 대비 17% 빠졌을 때거든요. 17%. 근데 우리 코스닥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빠졌냐면 28일까지 빠졌어요. 코스닥만 빠졌던 거 아닙니다. 아시아가 다 그랬어요.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24일부터 올라갔는데 코스닥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다 28일 거의 끝에까지 빠졌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코스닥이야. 나스닥이 24일날 반등이 나올 때쯤에 코스닥은 고점 대비 그 당시 나스닥은 17%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은 그때 13%인가 14%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결국 키 맞추기 때문에 마이너스 19%까지 빼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코스닥이 결국 키 맞추기가 들어왔던 거죠.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됐던 거죠. 보세요. 19.7% 빠졌죠.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그때 1월달에 얼마? 보세요. 17% 빠지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져요. 원래 18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스닥은 항상 나스닥보다 주요 이슈가 터질 때는 항상 많이 빠졌었거든요. 사실 놀랍진 않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나스닥은 자, 잘 봐요. 나스닥이 4월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오늘까지 23.5%입니다. 지금 23.5%. 근데 코스닥은 지금 4월 고점 대비 오늘까지 몇 프로 빠졌냐면 12.7%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를 좀 보자. 빅데이터를 좀 보자. 자, 1월달에 우리 키 맞추기가 진행됐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나스닥보다 많이 빠지는 일이 제법 있었죠. 보이시나요? 자주 관찰되죠. 갑자기.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12월 달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1월 5일, 1월 10일 날 나스닥보다 많이 빠지는 게 관찰이 있던 거죠. 그리고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 19%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동안 괜찮았어요. 한동안 안 빠지고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이게 이틀 연속은 아니지만 2번 관찰이 된 겁니다. 맞죠? 제가 매일같이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게 떴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해 보인다. 이거 위험해 보인다. 오늘의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행이다. 나스닥 급등이에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올라가고 있어. 다행이야. 올라가야 돼. 물론 아직 알 수 없어. 왜냐면, 네, 다행이다.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왜냐면, 아직은 모르는 게, 잘 봐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하락 파동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최소한, 요게, 이거, 넘기기 전까지는, 11,500포인트, 550 되려나? 이거 넘기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올라서 좋긴 한데,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아무튼 불안 요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불안 요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 나스닥과의 키 맞추기 가능성, 요게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대충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왜 지금 혼란스러운지, 이때까지는 하락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바닥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단기 바닥권, 진바닥도 잡아드리고 단기 바닥도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반등도 많이 나왔고, 네. 지금 제 시황이 미스났던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제 시황이 미스났던 부분이 요거. 여기서 다 맞췄고, 바닥 다 잡아냈고, 4월달 하락도 맞췄고, 여기 12,500포인트 부분 제가 그때 지지맥점 제시해드리면서 진바닥이다, 단기 진바닥이다, 이것도 지지 받았었죠. 근데 이제 FOMC 회의 끝나고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미스난 거예요 지금. FOMC 끝나고 올라갔는데 다시 빠져서, 이게 여기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크게 좀 빗나갔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11,420까지 열려있다 빠졌는데 예상치 못한 루나스테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뷰를 제가 지금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오늘 밤 미증시가 이거 위로 돌파 못하면 뷰를 바꿔야 될 수 있다. 더 빠질 것도 각오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뷰를 바꾼 거 처음이에요 지금. 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죠?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아는 그 펀드 매니저랑도 이제 채팅했는데, 그 매니저도 성장주 좀 있었거든요. 네. 아침에 나 던졌어 라고 하더라고. 아침부터 손자 쳤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개인만 물린 거 아니고요. 지금 기관들도 지금 나오는 것들이 수익 실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손절치는 걔는 되게 많거든요. 코스닥 보세요, 수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 최근에 기관 손절매가 투매를 더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러모로 지금 난감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원래 제 뷰도 어차피 5월달 반등 나오면은 해지해야 된다. 주식 손실 상관없이, 수익 손실 여부 상관없이 5월달 지수 반등 나오게 되면 반드시 비중 줄여야 된다 라고 제가 유료 회원님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전략도 딱 세워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다리던 반등이 안 나오고 갑자기 루나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제가 멘붕이 온 건데, 제가 오늘 리딩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계획 다 세워놨는데 예상치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루나가 터져버려가지고 너무 좀 황당했었는데, 아무튼 이 루나 사태가 제발 페이크이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제발 페이크이기를, 코인은 코인이고 주식은 주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짱짱하게 반등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예. 하여튼 오늘 모든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었을 그럴 하루였는데, 아무튼 오늘 저는 지금 되게 긴장했어요. 지금 미증시 보면서 긴장하고 미증시를 바라고 있는데, 제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국이 초급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미국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오늘만큼은 꼭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가늠이 안 돼요, 제가. 다들 힘내시고요. 네.
힘든 장이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장 잘 헤쳐나가면 또 분명히 기회는 오거든요. 예, 장이 뭐 무한정 계속 빠지는 장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장에서도 조금씩 얄밉게 저점 분할 매수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예,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위기 순간을 잘 버텨내자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특정 종목과 특정 어떤 포지션을 그걸 계속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건 지금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실 보유를 할만 했어요. 근데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거죠, 뷰가.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무료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더 나아가서 이게 알 수 없지만 더 나아가서 이 루나 사태가 여기에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금융기관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또 여러 담보, 여러 가지 뭐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신용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못 갚는 상황, 즉 부도가 나버리거나 개인 파산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글로벌리하게 정말 많은 투자들이 여기 엮여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결코 어떻게 되겠어요? 잠잠하게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정말 코딱지만큼 있지 않을까. 예전에 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뭐 신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돈 빌려주면서 사람들 집 사라 막 그때 그죠? 집 사는데 돈 빌려주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못 갚고 그죠? 사람들이 못 갚고 파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2007년 7월이었었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죠? 2007년 이때 8월달 터지고 나서 반등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 이후로 해가지고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이 루나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금융위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길게 봤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큰 악재로 이어진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코인 같은 거에 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많이 투자했었었고요. 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규모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루나 내지는 테라 이쪽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한 어떤 펀드라든지 투자 상품 거기다가 투자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기관들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사화된 게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데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유명한 어떤 큰 규모의 메이저급의 금융기관이 만약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당장 어떻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 원래 뭐 음모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굳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힘든 장입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일단은 지금은 분위기는 좋거든요. 제발 이 분위기가 끝까지 장 마감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일단은 나스닥은 현재 0.3% 플러스입니다. 지금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분봉상 최소 요거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분봉상 고점을 높이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